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부 이재동 기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서 한숨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먼저 어제 갑자기 들려온 이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는지 소감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44년 만에 저도 제 기억에 중학생 때 한번 이게 있어 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멘붕에 좀 빠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어제 대통령의 발표를 보는 순간적으로 2, 3초간 좀 정적이 흘렀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큰 일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사에서 사실 이 계엄이라는 건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께서 꺼내드는 이 얘기가 지금 국회 엄중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야당은 국회 그러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계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놀랐을 겁니다. 근데 국회가 2시간 만에 바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해제를 의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6시간 반 만에 이를 수용함으로써 6시간 반에 이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사회가 이걸로 치러야 할 정치적, 사회적, 그다음 그런 어떤 비용과 그다음에 후가 이런 점들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좀 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은 그 되짚음 이런 것들이 한번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저도 밤에 이 소식을 접하고 지인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게 사실이냐 혹은 뭐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놀란 반응 등을 많이 접했는데 가장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실제로 방송 등을 통해서 목격한 군 병력이 그것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헬기가 뜨고 그다음에 이제 헬기 소리가 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국회의사당 이제 그 마당에 병력들이 내려서 사실상 뭐 계엄군이죠. 그건 계엄사령관이 어젯밤 11시부로 포고령을 제1호 포고령을 발도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당연한 사실은 그 말하자면은 작전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게 과연 이제 정당했느냐, 그다음에 그만큼 유중한 상황이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은 적절했느냐, 군 수뇌부의 지휘계통 명령은 이상이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게 거의 44년 만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계속 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또 통제할 수도 있듯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앞으로 저는 이 장면이 앞으로 계속 이제 사실 계속 연출이 되겠지만 상당히 좀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어찌되었건 6시간 반에 어떤 이 일로 마무리는 지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과연 우리가 21세기 정치 민주화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본원적인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지금 사실상의 어떤 그런 정부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약간 이 치유도 함께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련 입장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등에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 윤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3가지 화두를 던졌던 대통령의 탈당, 요구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책임 묻는 경질. 이 3가지는 저는 3가지 중에서 내각 총사퇴와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에 대한 경질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쇄신책으로는 반드시 또 동반돼야 될 문제였지만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상당히 좀 그 수위가 센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다시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3시간이 걸리도록 경론만 있을 것이고 결론이 안 나서 다시 오후에 의총을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것을 본인 입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관철해야 본인의 리더십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을 좀 가속하는 영향이 있겠으나 만일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국민의힘의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고 대통령은 고립되어서 아니면 야당과 연정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무소속 대통령으로 남아서 국정을 외롭게 처리하든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아주 우리 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마지막에 김영삼 정부 때는 마지막에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임기 말에는 조금씩 있었던 현상이지만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태에서 이런 예.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여권 내에서의 권력 지형뿐 아니라 앞으로의 여의도 정가에 걸친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연정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야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면 돌파되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남길 수 있는 일이어서 예. 여기에 대한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데 저는 오늘 의총에서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결론이 날까? 약간 지금까지 진행된 그 속도로 봐서 예. 조금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만약에 탈당과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 못할 경우에 네. 뭐 출당 요구까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걸로 봐요. 사실 탈당 요구는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예. 요구하는 거지만 예. 출당이라는 건 당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는 정치적 함의와 무게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탈당 요구가 과연 당에서 의원들의 이름으로 가능할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아마 친윤계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룬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당의 이름으로 공식 요구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향후 전국 운용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운영도 혼란스럽겠지만 만약에 탈당이 현실화된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둔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나리오는 몇 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 같은 이런 전면적인 대전환을 통해서 담대한 전환을 통해서 이른바 연정 형태로서 야당과 손을 잡고 나머지 국정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제 고립화되어서 어찌됐건 선별적인 이슈와 정책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각 당과 말하자면 이제 딜을 하면서 예. 국정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과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형해화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의 쇄신 요구를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요구엔 부응하지 않더라도 고강도의 쇄신책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서 국민의힘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통 큰 정책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의 쇄신책을 좀 강도 높게 나온 것은 또 인정함으로써 다시 이것을 둘이서 함께 당정 일체로 돌파해보겠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용산과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요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가장 저는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통령실 입장은 나오지 나오고 않았습니다.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올까요? 저는 이제 먼저 선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 의총도 열겠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어찌되었건 이게 시간을 더 이상 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그다음에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의 최일선에 있는 거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더라도 국민의힘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가야지 그걸 계속 늦추고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지금 오히려 여당이 야당에게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기하지 않도록 조기 결론 내리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측의 입장을 들어봤고 이제 야당 의견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탈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는 건 사실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언한 게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해서 예. 자신의 어떤 보위를 위해서 군을 사적으로 운용했다. 그래서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저는 법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기에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이 해가지고 내란죄로 고발한 거거든요. 예. 이 얘기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충안고 출신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과 예, 예. 국방부 장관이 물론 두 분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을 요구할 수 있는 두 주무 장관이면 분명한데 네. 이 두 분이 이제 충암고라는 특정고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그래서 이 세 분을 묶음으로써 내란죄를 고발함으로써 대통령이 이번 계엄에 대해서 뭐 약간 이른바 고교 동문 라인의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충안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아마 이 세 분을 같이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겠지만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지 모르겠으나 한쪽으로는 탄핵으로 압박하고 한쪽으로는 내란죄로 압박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여권을 좀 무력화시켜내자라는 야당의 좀 약간 그런 좀 전략적 차원이 투영된
그런 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어젯밤 있었던 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이 긴박했던 상황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뭐 기자들도 몰랐고요. 예. 참모진들도 상당수가 사전에 몰랐던 그런 갑작스러운 발표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예. 일단 계엄령 선포 직후에 국회 경내 진입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로 계속해서 모여들었지만 예.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아서면서 곳곳에서 대치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이제 자정쯤 무렵에 무장 계엄군들이 이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또 무장한 군인 또 진입을 막기 위한 뭐 국회의원들 또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 간의 몸싸움이 또 벌어졌고 예. 또 일부 군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와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하여튼 오전 이제 1시를 넘어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경내 군 병력이 빠졌고 이후에 윤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통해서 국회 요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긴박했던 상황이 겨우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들의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약 20여 분이 지난 어젯밤 그 10시 50분부터 이제 예.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를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우선 막았고요. 그리고 국방부가 밤 11시 5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총 24차례 헬기를 동원해서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서 경내에 들어왔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엄군 약 280여 명 정도가 국회로 들어온 셈이죠. 그렇게 네. 무장한 계엄군이 추후에 이제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또 그 과정에서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뭐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CCTV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국회 청사에 이제 위법하게 난입한 이런 군인과 경찰들을 당분간은 전면 출입을 금지 조치하겠다 이렇게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지성림 기자 연결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특수전사령부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군인들의 옷에 이제 특수부대 예. 마크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 그 이제 당시에 취재진들도 그 긴급하게 국회로 모여서 계속해서 뭐 취재를 하고 또 영상 기자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그런 과정에서 포함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뭐 그 특수전에 그런 마크가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좀 총이나 그런 그 어느 정도 무장을 한 상태라고 해요. 다만 이제 뭐 그렇게 그 안에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그렇게 사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입을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가 전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 이번에는 이 계엄령의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헌법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는데 경비계엄은 약간 낮은 단위의 계엄이죠. 그러니까 소요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좀 말하자면 좀 진화하기 위한 그런 계엄이 경비계엄이고 대통령이 이번에 발동한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에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전시 상황이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가 지금이 예. 물론 예산안이 막히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하나 통과되지 못해서 정부가 무력화돼 있고 야당이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예산 또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알지만 과연 이것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논란이 되지만 이제 과거 그렇다면 이걸 발동하려면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게 있었느냐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저는 그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이게 국가 비상 상황이었느냐에 따른 판단들은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발동이 되면 당연히 이제 통보 절차를 그러니까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 다음에도 부결시킨 다음에도 예. 용산 대통령실 통보를 했거든요. 서류적으로. 아마 그게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 보냈는지 아니면 국회가 접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우현식 국회의장이 통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어떤 계속 시비 소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은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대단히 좀 즉흥적이었고 절차상이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수렴하거나 예. 그것을 다 검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말하자면은 기밀성, 보안성 이런 문제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좀 즉흥적이고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어떤 좀 시간이 쫓겨서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아마 이렇게 요건과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의 시비가 바로 즉흥적인 계엄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반증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특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성, 기밀성 이게 필요한 요소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포가 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절차가 지켜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온당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다 거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 정치권이 요구하는 국민에 대해서 당신은 절차를 밟았냐고 예.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계엄 같은 아주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하나라도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신뢰도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설득력 문제에서도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계엄령은 해제가 됐고 이제 이것이 잦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동서부터 그러면 해제까지 예. 모든 절차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고 뭐 계엄 같은 것들이 우리 역사에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사후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계엄이 좀 즉흥적으로 진행된 듯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럼 도대체 왜? 네. 거든요. 왜 이렇게 계엄을 선포를 한 걸까요? 네. 원래 10시쯤에 저희들이 이제 듣기에는 뭐 우리 기자님도 들으셨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예산과 뭐 탄핵에 관련해 가지고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부 예측이었는데 예. 이게 갑자기 10시 15분에 그냥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전부 사실 이제 그 멘붕 상태에 빠진 건데 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게 그러니까 야당이 전부 합하면 193석이라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150석만 있으면 이게 무력화될 수도 있는데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 그런 의미 하나 드는 거고 자 이게 통과됐을 때 그렇다면 대통령이 얻는 정치적인 이득은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가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야당의 그러한 수적 그런 우세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는 국정 동력의 그립을 좀 쥐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예산서부터 정책, 법안 다 막히는 상황에서 임기는 2년 반이 남았는데 예.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카드는 많이 있다. 그래서 돌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한번 그립과 주도권을 쥐자는 차원에서 그런 지금 교착된 사태를 뚫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라는 카드를 썼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불가역적 요소가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대통령의 사과와 그다음에 국정쇄신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직 추가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할 건지 저도 그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이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의원들의 움직임에도 어제 많은 주목이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제적 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만장일치가 갖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만장일치 의결을 했다는 거는 예. 말하자면 이 계엄에 대한 적절성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성이 앞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특히나 여기에 함의가 큰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 20명의 의원이 갖는 숫자가 함의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8명은 거의 20명에 근접하는 숫자거든요. 일사불란하게 가결표를 던졌단 말이죠. 예. 그럼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조금 레버리지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포인트도 되는 점에다가 예. 여기에 여당도 일사불란하게 어쨌든 여기에 갔던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정당성, 대통령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조금 말하자면 훼손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국회가 앞으로 정말 국민의 그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최소한 계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인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대통령도 이 사안 자체는 조금 대통령실도 엄중히 좀 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직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고 네. 있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원래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10시에 공개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오전 10시에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제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 일정은 연기가 됐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 여러 가지 좀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오늘 오전에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참모진들은 오늘 오전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회의에서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한 것으로 뜻을 지금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지금 동시에 또 사퇴할 경우에 대통령실 기능이 아예 마비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뭐 이 사의를 지금 모두 수용할지 뭐 어떻게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서 정치부 이재동 기자 그리고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